안녕하십니까. GR세라믹 최우민 실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는 다른 인테리어 사장님이 공사를 하시고 저희가 리뷰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맡아서 진행을 한 현장이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30년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뭘 중점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전체적인 레이아웃 잡는 방법이랑 톤앤 매너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적으로 색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디테일들을 좀 우리 집에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참고 영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관부터 해서 이제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현관이거든요. 현관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일반적인 아파트에 있듯이 그냥 신발장 형태가 띄움 시공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신발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가지 신발장이 더 있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아이를 키우거나 여성분들은 왜 앉아서 신발을 신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벤치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는 뭐 특별한 게 크게 없죠.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동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제 거실이 형성되어 있는, 요즘에 많이 신축 아파트들 보시면 3베이 구조라든지 이 복도형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이고 2베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샤시가 있어서 베란다와 거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베란다가 굉장히 컸어요. 여기 보시면 창고가 있거든요. 여기 창고 안에서부터 저쪽 안방까지 전체가 베란다였어요. 여기도 베란다를 일부를 잘라서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벌써 짐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안방 베란다랑 여기 거실 베란다를 분리를 시켜서 책장을 형성을 해놨어요. 여기는 또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공부방 형태로 책도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보기 싫은 것들을 밑에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도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거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아트월은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아트월을 뭐 하고 이런 걸 크게 선언을 하지 않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사장님께서 아트월은 타일로 좀 고급스럽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600에 1200 사이즈의 스페인에서 수입한 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꺾이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꺾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졸리컷 시공을 해서 조금 토너비드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은 주방이거든요. 실제로 주방 레이아웃을 짤 때 사모님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면형 주방을 하고도 싶고 전체적으로 너무 보기 싫은 것들이 주방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원래는 구조를 많이 바꿔서 냉장고도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 베란다가 따로 있어요. 여기 베란다에 원래는 냉장고를 비치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베란다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좁아서 여기는 김치 냉장고가 여기에 오도록 구성을 했고요. 김치 냉장고가 여기에 오면 세탁기는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탁기도 또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잡을 때 레이아웃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 뭐 냄새 나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할 때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스레인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도 뭐 특별한 게 없죠. 타일 벽체는 타일 시공을 했고 바닥도 타일 시공을 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전체적인 싱크대를 보시면 일반 싱크대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리석 형태가 일반 싱크대 대리석이랑 좀 달라요.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가 없죠. 굉장히 얇게 이렇게 상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작은 디테일의 차이인데 실제로는 좀 느낌상으로 체감하시기에 되게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싱크 볼도 이쪽으로 대면형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뭐 사모님께서 크게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인덕션만 이렇게 대면형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인덕션 설치하고 여기 조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후드 이런 조합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명도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냥 매입등과 포인트 되는 조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식탁등 하나밖에 없어요. 식탁등도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여기에 식탁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도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파티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입구방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입구방이거든요. 여기는 아예 놀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도배 마감하고 전장에는 똑같이 매입등으로 조명 마감을 했고요. 바닥은 600가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조금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게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별 크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주방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방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원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있던 붙박이장이 있었어요. 그 붙박이장을 모두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침대를 놓으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침대 헤드, 그 다음에 선반, 간단한 조명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 요즘에 주무실 때 거의 다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콘센트랑 침대 헤드에 있는 조명은 여기서 끄고 켜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의 방이 되겠죠. 놀이방과 여기는 아이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이거든요. 특이한 게 안방에 바로 보시면 드레스룸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양쪽으로 드레스룸을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양쪽으로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은 뭐 사장님이 쓰시면 이쪽은 사모님이 쓰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베란다를 거실이랑 안방 베란다를 분절을 시켰잖아요. 분절을 시켜서 드나들 수 있는 입구가 없는데 이쪽에 터닝도어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터닝도어 나와서 보시면 뒤쪽에 또 이렇게 붙박이장을 구성을 해서 다용도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주방 옆에 베란다를 설명을 드릴 때 그쪽에는 임시냉장고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시냉장고가 그쪽으로 가고, 실제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뒤로 돌아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올 거예요. 바깥쪽 베란다에 무조건 세탁기와 건조기를 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도면이 있어요. 아파트 도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 배수 트랩이 우수관인지 배수관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수관에는 세탁기 이 배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아파트는 바깥쪽 안방 쪽 베란다에 있는 이 배관이 배수관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없었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오는 이 수도 배관까지 다 저기 화장실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하면서 드레스룸이랑 최소한의 동선이 생기겠죠. 원래라면 안방에서 옷이랑 이런 걸 다 꺼내서 세탁할 거를 저 주방 베란다까지 가져가서 세탁을 하시고 보통 이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을 조금 동선을 짧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방 마지막 숨은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레스룸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숨은 공간이 안쪽에 있어요. 저를 따라와서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부 침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죠? 작은 방에 있었던 그런 침대 헤드를 똑같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예요. 위에 조명이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붙박이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닫힌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것들을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창을 자그마하게라도 하나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바깥도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환기를 시키실 때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벽붙이형 에어컨이 부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일 처음에 철거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에어컨 배관까지 다 묻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치만 하면 이 배관들이 아예 안 보이겠죠.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방부터 해서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들어가면 안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주시면 자, 여기는 벽이랑 바닥이랑 타일을 같은 타일로 구성을 했고요. 그냥 깔끔하게 세면대와 양변기의 구성이고, 세면대 수전에 샤워기가 달려서 가끔 급할 때는 샤워도 여기서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샤워기를 일반적인 위치에 달지 않았어요. 변기 옆에 달아서 급하실 때만 꺼내 쓰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변기 시트가 안 달려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던 비데를 가져와서 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도 뭐 일반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셨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거실 화장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30평대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여기 계시는 사장님, 사모님께서 그냥 기본 구성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그냥 일반적인 양변기, 세면대, 해바라기에 파티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벽체와 바닥이 색깔이 같은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다른 게 환풍기가 달려 있거든요. 이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바람이 같이 나오는 환풍기를 사용을 해서 겨울에도 사용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뭐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테리어 30평대 인테리어 기본적인 구성을 살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아웃이라든지 톤 앤 매너, 색상에 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인테리어의 가장 큰 특징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안방 베란다로 나간 거, 그리고 냉장고가 베란다 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왜 이런 레이아웃을 잡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걸 억지로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우리 집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레이아웃을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문의를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모든 포커스는 예쁜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당연히 인테리어를 하시면 예뻐 보여야 좋고 새로 했기 때문에 누가 왔을 때 와 예쁘다 어디서 했어 이런 말이 굉장히 듣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조금 다르거든요. 단순히 보기에 예쁜 거는 좋은 인테리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기에도 예쁘지만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 집이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그 30평을
적재적소를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제일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파트 현장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베란다 확장이라든지 이런 배관을 연결을 해서 세탁실을 밖으로 빼고 할 때 되게 좀 어려웠어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베란다 슬라브도 너무 낮았고 배관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실 때 톤앤매너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와 색감의 배합이라든지 어떤 톤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집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이트와 그레이의 조합이에요. 그 외의 색깔들은 크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선택을 하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인테리어 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님 집의 사진을 저는 꼭 받아보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가지고 계신 가구와 포인트로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쓸 거예요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 기존 가구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새로 한 인테리어와 전혀 어색함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 사장님의 주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소파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의 색감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소파가 짙은 그레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 집 전체가 화이트이길 바랬어요. 근데 소파만 그레이 덜렁 이렇게 가면 이상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 톤을 여기 화장실이랑 작은 방에 문과 문 피니싱이라고 하죠, 문틀 형태도 다 그레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하나만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중문이랑 방화문까지 짙은 그레이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짙은 그레이에 소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겠죠. 그래서 여기 사모님이 오시면서 식탁을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시안 중에 저는 그레이 톤에 식탁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테리어라는 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 내가 가져올 가구들의 색상이랑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색감 배합을 해주시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아파트의 레이아웃, 그 다음에 톤앤매너, 이 두 가지만 잘 고민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테리어의 구성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시장에 앉아있으면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몰딩, 마이너스 벌레바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기능이라든지 미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기능성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인테리어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실용적인 인테리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매번 촬영 때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촬영이 하게 돼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듀얼 세라믹, 계속 노력하는 듀얼 세라믹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인테리어 상담이라든지 단순한 가재 구매 문의라든지 어떤 거든 환영이니까 언제든 GR세라믹으로 방문해서 최용민 실장을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